새벽 5시. 또 깼다. 알람도 안 울렸는데 눈이 번쩍 뜨는 게 이제 습관이 된 것 같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옆에서 아내가 새근새근 자고 있다. 부러웠다. 저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니. 거실로 나와 식탁에 앉았다. 어젯밤에 정리하려다가 포기한 서류들이 그대로 널려 있었다. 각종 고지서, 통장, 그리고 내 인생 최대의 적이 된 계산기. 준호 등록금 450만 원. 딱딱딱. 계산기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깬다. 아버지 병원비 월 80만 원. 요양보호사비 월 120만 원. 계속 두드렸다. 숫자가 늘어날수록 가슴이 답답해졌다. 어머니 당뇨약 월 15만 원. 우리 집 생활비. 그리고 마지막 계산을 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다시 계산했다. 틀렸을 거라고, 내가 실수했을 거라고 믿고 싶었다. 이게 맞나? 마이너스였다. 우리 가족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숫자로 드러났다. 그때 문득 25년 전이 떠올랐다. 대학교 졸업장을 받던 날, 아버지의 뿌듯한 표정이.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4시에 일터로 향하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아버지, 그때 이런 심정이었을까? 눈물이 핑 돌았다. 55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있었나? 그래서 유튜브를 켰다. 가계부 정리법이라고 검색했다. 요즘 젊은이들이 다 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오늘은 효율적인 가계부 정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화면 속 20대 여자애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 다 앱으로 하죠? 앱으로? 나는 아직도 손으로 끄적끄적 쓰고 있는데. 아빠, 또 밤새 계산하셨어요? 준호가 나타났다.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로. 22살 우리 아들. 언제 이렇게 컸는지. 그냥 좀 확인하려고. 거짓말이었다. 확인이 아니라 절망하고 있었는데. 아빠는 정말 맨날 종이에 손으로 쓰고. 준호가 물을 마시며 웃었다. 이거 앱으로 하면 더 쉬워요. 제가 깔아드릴까요? 앱, 또 앱이다. 요즘 젊은 애들은 뭐든 앱으로 해결한다. 너희들은 뭐든 앱으로만 하려고 하네. 밥도 앱으로 먹을 거야? 아빠는 왜 이렇게 아날로그세요? 준호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아날로그. 나는 언제부터 아날로그가 된 걸까? 영희가 아침을 준비하면서 슬쩍 나를 바라봤다. 25년을 함께 산 부부의 감각이라고 할까. 내 표정만 봐도 뭔가 알아차리는 것 같았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 또 돈 계산했어? 들켰다.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다. 여보, 우리 혹시. 말이 잘 안 나왔다. 이런 말을 해야 할 줄은 몰랐다. 거지야? 영희가 잠시 멈춰서더니 웃었다. 다행히 웃어줬다. 뭔 소리야? 거지까지는 아니고 서민이지. 서민. 그래, 서민이다. 거지는 아니야. 서민이랑 거지 차이가 뭐야? 궁금했다. 진짜로. 서민은 월말에 통장 잔고 보고 한숨 쉬고, 거지는 월초부터 한숨 쉬는 거야. 아내의 논리였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다. 그럼 우리는 월 중순부터 한숨 쉬니까 중간 정도? 중간. 그래,
중간이다. 중산층. 그때 준호가 나타났다. 뭔 얘기 중이에요? 아들, 우리가 중산층이래. 중산층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아들의 순진한 반응에 웃음이 나왔다. 그래, 좋은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동료 과장이 커피를 권했다.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부장님, 요새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표정에 다 나타나나 보다. 아, 부장님도 샌드위치 세대시죠? 샌드위치 세대? 처음 듣는 말이었다. 부모님은 모셔야 하고 애들은 키워야 하고 요즘 50대가 다 그렇잖아요. 아, 그런 뜻이구나. 샌드위치. 정말 적절한 표현이다. 누가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샌드위치가 된 거네. 진짜 힘드시죠?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다. 정말 힘들다고.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다. 좀. 겨우 이 말이 전부였다. 더 말하면 울 것 같았다. 거실에서 아버지가 TV를 보고 계셨다. 79세의 우리 아버지.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셨지만 아직은 괜찮으시다. 아직은. 아버지, 안녕히 계셨어요? 왔구나. TV에서는 건강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치매 예방에 관한 내용이었다. 매일 치매. 나 치매 아니야. 아버지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셨다. 짜증이 나셨나 보다.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물으셨다. 민수야, 내가 너한테 짐이 되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이런 말씀을 들을 줄 몰랐다.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솔직히 말해. 요즘 내 표정 보니까 표정에 다 나타났나 보다. 아버지 앞에서도 나도 젊을 때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도움만 받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지셨다. 이 강했던 아버지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아버지께서 저한테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데 대학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가 여기 있기까지 아버지께서 저한테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고마워라. 내가 있어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예전보다 많이 거칠어진 손. 내 인생을 읽어주신 손. 절친 대호를 만났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나와 비슷한 처지의 동갑내기. 야, 너 오늘 표정 왜 그래? 역시 친구는 친구다. 표정만 봐도 안다. 대호야,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어졌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며 속마음을 털어놨다. 야, 그때는 우리가 바보였던 거야. 대호의 대답이었다. 어른이 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잖아. 맞다. 젊을 때는 그랬다. 어른이 되면, 돈을 많이 벌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다. 근데 막상 어른이 되고 보니 어른이 뭔지도 모르겠어. 나도 아직 애 같은데 부모님은 늙어가고 우리 애들은 더 커가고. 정말 그랬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의 아들 같은데 어느새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어 있고. 야, 우리 세대가 진짜 호구인가 봐. 대호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다. 샌드위치처럼. 샌드위치. 그런데 샌드위치도 누가 먹어줘야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는 누가 먹어줘?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우리는 누가 먹어주는 샌드위치일까? 우리끼리 먹어주자. 그래, 자기 희생. 잔을 부딪혔다. 씁쓸하지만 따뜻했다. 그래도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맞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이게 우리 숙명인가 보다. 그때였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참고 있던 게 터진 거였다. 야, 대호야. 우리 참 힘들게 살고 있다. 그러게. 대호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둘이 말없이 소주를 마셨다. 50 중반의 두 남자가 포장마차에서 우는 모습. 누가 보면 우스울지도 모르지만 그때만큼은 정말 속이 후련했다.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 그래, 포기하면 안 돼. 힘들어도 버티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니까. 전국의 샌드위치들이 다 그런 거지. 그래, 우리는 대한민국 샌드위치 연합. 웃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었다. 이상했지만 기분이 좋았다. 가족들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 소중한 일상. 여보, 어디 갔다 와? 대호랑 잠시 한잔했어. 술 냄새 때문에 준호가 코를 찡긋했다. 아빠, 술 냄새 나요. 아들, 아빠도 스트레스 받으면 술 한잔 해야지. 스트레스? 뭔 스트레스? 영희가 물었다. 가족들이 모두 나를 바라봤다. 그때 깨달았다. 이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이자 해답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걸. 좋은 스트레스? 좋은 스트레스가 뭐야? 아버지가 물으셨다. 가족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요. 힘들긴 하지만 나쁘지 않은. 정말 그랬다. 준호 등록금 걱정하는 건 스트레스지만 우리 아들이 잘 되라고 하는 걱정이니까 좋은 스트레스 아닌가? 아버지, 어머니 건강 걱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로 걱정하고 있다는 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가족들의 표정이 따뜻해졌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여보, 갑자기 왜 이렇게 철학적이야? 샌드위치가 되니까 철학도 생기네. 샌드위치 얘기를 했더니 가족들이 웃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설명했다. 우리 세대가 샌드위치 세대래.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자식들. 가운데 끼어서 눌려 있는 거지. 우리 때문에. 아버지가 미안해 하셨다. 아니에요, 아버지. 샌드위치도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무슨 역할? 위아래를 연결해 주는 거요. 그제야 깨달았다. 우리가 있어야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준호한테 전해지고 준호의 효심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해진다는 걸. 그럼 우리는 행복한 샌드위치네. 영희의 말에 모든 가족이 웃었다. 맞아. 맛있는 샌드위치. 우리는 맛있는 가족 샌드위치였다. 잠자리에 누워 영희와 대화했다. 여보, 오늘 왜 갑자기 그런 얘기했어? 오늘 계산해 보니까 정말 빠듯하더라. 얼마나? 진짜 마이너스까지는 아닌데 거의 제로에 가까워. 그래서 우울했구나. 응. 근데 대호랑 얘기하면서 생각해봤어. 우리가 힘든 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그리고 힘들긴 하지만 나쁘지만은 않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잖아. 그럼 그것도 행복 아니야? 영희가 웃었다. 여보, 술 마시고 와서 왜 이렇게 달콤해? 맞다. 나는 지금 달콤한 샌드위치다.
그럼 내일도 계산기랑 전쟁할 거야? 전쟁이 아니라 협상이지. 어떻게든 맞춰보는 거야. 우리 가족이니까. 그래, 우리 가족이니까. 어떻게든 해낼 수 있을 거야. 새벽 5시. 또 깼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어제와 똑같이 계산기 앞에 앉았지만 마음이 달랐다. 준호 등록금 450만 원. 아버지 병원비 80만 원. 계산하면서도 미소가 나왔다. 어제는 이게 왜 이렇게 무서웠지? 준호가 또 나타났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모습. 아빠, 또 계산하세요? 응, 샌드위치 만들기. 샌드위치요? 우리 가족 샌드위치. 준호가 웃었다. 아빠, 아직 취했어요? 사랑에 취했지. 정말 아재다. 일어나서 준호를 안았다. 우리 토핑. 부자가 웃으며 장난쳤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계산기와의 전쟁은 끝났다. 이제는 계산기와 친구가 되었달까? 계산기를 바라보며 웃었다. 앞으로 잘 부탁해. 창밖으로 따뜻한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췄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샌드위치 박민수의 새로운 하루가.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다. 내가 진짜 어른이 되기 시작한 순간 말이다. 어른이 된다는 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나만 샌드위치가 아니라 전국에 수많은 샌드위치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샌드위치였다. 계산기와의 전쟁에서 진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긴 거였다. 숫자와 싸우는 게 아니라 숫자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거니까. 오늘도 계산기를 켜본다. 여전히 빠듯하다.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